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헤쳐 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먼저요, 코스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6,417.9 종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거의 지금 약간 좀 제정신인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의 이제는 개의치 않는다. 맨날 저러네. 이런 느낌이죠.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지금 이란의 어떤 에너지, 석유, 저장소, 전력, 인프라를 초토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코인 시장은 바닥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석기 시대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낼 수 있는데요. 보내면 그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4개 주요 국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를 봤더니 지금 생각보다 한 6천 명의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25%가 코인 투자를 경험한 적이 있다. 스페인이 제일 높았고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순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베르제 슈투트가르트. 여기 이제 독일의 증권 거래소 그룹인데요. 여기 이제 2위입니다. 2위 거래소 그룹. 근데 코인이 디지털 자산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서 디지털 자산 매출이 전체 그룹의 2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유럽 전반에서의 코인 채택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6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막 그렇게 이상한 통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물이 반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반컵 이나 있냐.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유럽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큰 4개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이 25% 똑같습니다. 겨우 4명 중에 1명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4명 중에 3명, 75%는 코인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네. 이 친구들은 그럼 나중에 코인판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 전자든 후자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는요. 코인 거래소 당연히 커질 겁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우리나라 업비트, 제민이다, 크라켄이다 많죠. 근데요. 지금부터는 전통 금융 시장, 그러니까 월가의 은행이다, 자산운용사, 지금 여기서 말한 베르제, 슈투트가르트 등등등, 유럽이다, 일본이다, 전통 금융 시장,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키움증권, 아니면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 앱 또는 이제 신한은행 이런 곳을 통해서 투자를 이제 코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무엇을 통해서? ETF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그래서 제 의견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맥스는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된 코인 위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빨려들 것이다 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입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4일 연속 양수다. 미국 기관 매수의 신호다.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이렇게 가장 오래된 이제 프리미엄이 미국에서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저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여전히 불신 단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미묘한 변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51대 49, 52대 48. 앞이 위험 선호 현상이고 뒤는 위험 기피 현상이에요. 위험을 테이킹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다.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주도를 할 겁니다.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나왔다. 나쁘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 대체적인 그냥 가격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죠. 2월 초, 2월 6일인가 그렇습니다. 요때 한번 바닥을 팍 찍었죠. 비트코인 기준 거의 9천만 원 밑으로 살짝 깨고 이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가 그었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한번 저항선 뚫으려고 했다 실패했고 뚫으려다 실패했고 지금은 사실은 좀 뚫고 올라온 거예요. 대략적인 저항선이 1억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 넘고 이 위에서 계속 머문다? 그러면 저는 뭐 찐바닥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로컬 바닥은 최소 찍었다.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1억 1,000만 원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 또 1억이다. 뭐 여기까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9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돈 있으면 사면 더 좋겠지만 이거 뭐 우리가 뭐 걱정하고 덜덜덜 떨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뚫고 그냥 위로 이제 쭉 올라주면 당연히 이건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저는 이 구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힘을 응축하고 비축하는 거다. 이러면 나중에 더 크게 튀어오를 겁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합니다. 지지선, 저항선 뚫으려고 3월 달에 한번 실패했고 뚫으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이더리움 약간 경계선에 걸쳐 있는 느낌이지만 저는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위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외의 알트코인, 여기 이더리움을 제외한 웬만한 알트코인은 지금 이 XRP를 제가 예로 가져온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뚫으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저항선 사실 밑에 있어요.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이 저항선에 지금 닿지도 못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더를 제외한 대부분 알트코인, 뭐 XRP도 그렇고 아발란체도 그렇고 완전히 밑에서 지금 비비고 있다. 이런 표현 제가 쓴 적 있죠. 이 얘기 지금 횡보 구간 내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는 비트나 이더 대비해서 훨씬 저평가돼 있다. 에너지가 여기까지 아직 좀 덜 넘어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비트코인도 삽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긴 하죠. 예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고 비트코인 사기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우량 알트코인을 사기는 더 좋은 시즌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빈 워시 뭐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힌트를 줬어요. 근데 그 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저는 언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상원의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CBDC 이거 발행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CBDC 우리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CBDC를 발행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것은 사실 연준이 하지 이거 누가 합니까?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 화폐거든요. 이 말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현령 의장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CBDC 도입은 뭐다?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추진 안 하겠다. 이 얘기는 굉장한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행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시자마자 CBDC부터 얘기하죠. 스테이블코인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뭘로 하겠습니까? 스테이블코인 뭐 퍼블릭 체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통제가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디지털 달러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CBDC 하는 게 정상인데 왜 미 연준 의장이 될 이분은 지금 CBDC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바로 해석을 합니다. 내 권한, 연준의 권한이 약화돼도 괜찮습니다. 연준의 위상이 낮아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건 공무원, 그것도 수장이 할 수 있는 당연히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CBDC를 난 포기하겠다. 제가 볼 때 한 곳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연준은 지금 정책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CBDC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나중에 당연히 여기 도입할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보시면 케빈 로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매형 CBDC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22년도 11월 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은 도매용 CBDC로 디지털 달러로 핵심 설계 기능을 발표해야 한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소매 CBDC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 쓰는 내역 정부가 다 그냥 계산부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매 CBDC가 아니고 항상 도매 CBDC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어쨌든 뒷단에 있으니까 좀 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했던 논리가 뭐냐? 달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된다. 뭐 하자고요? 도매형 CBDC 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왜? 최근 청문회에서는 CBDC는 나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강력한 거부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뭔가 있구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겠죠. CBDC 금지랑 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이 bad policy choice, 나쁜 정책 선택. 그러면서 실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CBDC 말고 비트코인이 있던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거 있잖아요. 이미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다. 민간의 혁신을 통한 발전을 옹호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대안을 지금 뭘로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연준 의장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근데 심지어 혁신이고 자리를 잡았다. 굳이? 이런 얘기요. 굳이? CBDC를 사실은 뭐 미국의 연준이 전 세계의 경제 수장 아닙니까? 근데 CBDC를 포기하겠다. 내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요. 괄호 열고 닫고 나는 트럼프의 남자입니다 라고 사실은 얘기한 것과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겉으로는 물론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미 밝혀진 게 뭡니까? 연준은 금리 위주로 하겠다. 금리를 오르고 금리를 내리고. 근데 케빈 워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AI를 발전시키고 이거 생산성 키워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재무부에서 할게. 너희들은 그래 독립적으로 금리 위주로만 해라.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물론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땐 교통정리가 됐고 심지어 친코인임을 처음으로 천명한 최초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언급했던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 자산 토큰화 이게 지금 혁신이라 표현했잖아요. 이 혁신이 되려면 혁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뭡니까? 망이라고 하죠. 이게 퍼블릭 체인인 거예요. 이게 퍼블릭 체인입니다. 프라이빗 체인도 있잖아요. 프라이빗 체인 있죠.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전통 금융은 퍼블릭 체인을 선호할 수가 없어요. 왜? 쉽게 말하면 이 통제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잘못 결제한 걸 다시 그냥 롤백해서 그 취소시키는 이게 퍼블릭 체인에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뭐 그러니까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본 기능은 아니거든요. 월가에선 프라이빗 체인 쓰는 거고 예금 토큰화로 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미 다 대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프라이빗 체인도 있고요. 퍼블릭 체인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CBDC도 있고 다음에 뭐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있고 예금 토큰화도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다?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가 그냥 싹쓸이하고 뭐 예전처럼 종이 달러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퍼블릭 체인 위에서 자산 토큰화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올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이걸로 경제 성장 시키겠다는 거예요. GDP 올리겠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무게 중심을 올리겠다. 판이 커질 거다. 뭐가? 자산 토큰화가. 뭐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막 네트워크가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프라이빗 체인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럼 그 퍼블릭 체인이 뭡니까? 그들이 선택한 코인망이죠. 뭡니까? 이더리움이죠. 뭡니까? XRP 레저가 되겠죠. 솔라나가 되겠죠.
헤데라 등등등. 그들이 쓰려고 하는 코인망을 당연히 뭘로 만들까요? ETF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팔고 본인 스스로도 이걸 활용을 할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 에셋,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 비축을 했지만 뭐 디지털 자산도 뭐 스톡파일이라고 해서 비축하겠다. 재무부 장관, 신연준 의장 다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디지털 에셋은 비트코인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알트코인도 하고 심지어 자산 토큰화된, 그러니까 토큰화 주식, 토큰화 채권, 토큰화 MMF, 토큰화 부동산, 토큰화 지적 재산권 다 총괄하는 개념일까요?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특별 취급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지금 자산들 디지털화 해가지고 온체인 올려서 다 이제 뭐 사고 팔고 이제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주요 알트코인 망입니다. 여기에 자산 토큰화 디지털 달러 망 위에 올리겠다. 저는 그래서 비트맥스가 아니고요. 주요 알트코인은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서 지금 뭘 유치하겠다? 초대형 코인 채굴 특구를 만들겠다. 대통령령을 이미 내렸어요. 이곳에 입주하는 채굴 기업은 향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모든 의무의 납부금이 면제입니다. 이건 파격적이죠. 거의 이건 뭐 두바이를 연상케 합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국가 전력망 사용이 허용되고 채굴한 코인을 해외에 팔 수도 있다. 이것은 너희들 와서 할 수 있는 거 싹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사실은 이런 거죠. 외국인도 투자 유치해서 이 뭐 채굴기 폐열도 농업에 활용하고, 이건요. 크립토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것을요 깨닫게 되면 과격하고요 급진적으로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대통령령까지 이거 내렸다는 얘기는 고위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엄청난 숙제를 했다 안 했다, 끝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숙제 안 끝냈을까요? 당연히 끝냈죠. 오래전에 끝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죠. 입법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 숙제 오래전에 끝냈습니다. 오후반 제 동생이 이미 이 얘기를 했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해군의 포스터입니다. 세뮤얼 파파로라고 하는 사람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게 그 디지털 뭡니까? 그냥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 자산이다. 내셔널 시큐리티로 이거는 특별 취급을 해서 이거 패권 전쟁 이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은 이미 또 이제 터버빌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중국 최고 통화정책 싱크탱크, 중국에도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인 거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뭐 똑같은 얘기 왜 계속하냐. 근데요, 이게 진짜로 현실이 되면요,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순한 그냥 금덩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소유가 편하고 이동이 편리하고 쪼개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편리한 자산, 엄청난 그런 뭐 그 뭡니까? 가치 상승만을 생각하는 그 정도 자산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파워 자산인데, 이것을 저는 그래서 핵무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파괴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 그렇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비공개인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게 그 뉴스 아웃렛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놀랍지가 않으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진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 전 보거든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찰스 슈왑,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있죠. 저는 이들이요 화폐 전쟁을 기획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이제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뭐 이제 얼굴 마담을 뭐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이 맡기도 하죠. 뭐 비트마인은 톰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피터 틸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비트와 이더리움을 싹쓸이했죠. ETF 만들어서 엄청나게 쟁여놓고 있죠. 제가 볼 때 미국 정부에서 100만 개, 이미 블랙락이 저기 80만 개, 스트래터지가 81만 개거든요. 이미 16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정부가 또 100만 개를 산다? 중국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요, 제대로 깨달으면, 이거 뭔가 그 안에서부터 뭔가 탄성이 실은 터져나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도 당연히 엄청 큽니다. 그 소음이 뭡니까? 작년부터 우리 익숙하죠? 전쟁이죠. 관세죠. 관세. 관세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를 뭐 언제 내리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법 통과가 계속 지연된다더라. 신임 뭐 연준 의장이 지금 뭐 언제 온다 하더라. 근데 이제 법무부가 뭐 누구 파월 의장 기소해서 또 못 온다 하던데 제가 볼 때 이건 다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힘든 게 그거 같아요.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데 이게 살이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러시아도 친 코인인 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22년,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 사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중국도 이제 홍콩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제가 볼 때 더 친 코인이에요. 왜? 그 전쟁으로 어쨌든 스위프트망 배제 당하면서 많이 당했으니까 많이 당하면 친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뉴스인데요. 러시아 하원에서도 코인 이 법제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법안 1차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중앙은행이 코인 시장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요. 라이센스 발급하고 거래를 승인하고 금지시킬 수 있고 합법적 판단을 하고 각종 막강한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중앙은행에서. 법안에는 거래소, 브로커, 은행, 커스터디 등 코인 관련된 기업 활동을 다 규제한다. 어디에서? 중앙은행에서. 제가요 2014년도에 그 한국은행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한국은행 연구원 분들의 좀 그 의견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컨퍼런스에 나와서 좀 패널 뭐 좀 그 솔로로 이렇게 발표하신 게 그러면 패널 디스커션이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프다. 뭐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십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뿐만이 아니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거 커지면 골치 아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뭐냐면 2014년이니까 비트코인 뭐 시총이 작았겠죠. 작으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또 정중하게 발표기에는 사양을 하셨습니다. 무슨 중앙은행이 나가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코인에 중앙은행에서는 코인에 키역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게 정상. 왜? 아니 한국은행이면 원화를 사야 되는데 막 디지털 달러 쓰고 사람들 비트코인 쓰고 이건 통계에 잡힙니까? 통제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 완전 K였습니다. 완전 대혼란.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코인을. 근데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코인 전체를 내가 총괄하겠다. 이것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정상이 아닐까요? 코인을 극혐했던 중국 JP 모건은 왜 10년 전부터 저는 2015년부터 이 그 리포트 쓰면서 이제 중국은 CBDC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JP 모건도 2015년부터 프라이빗 체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왜 10년도 그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코인 싫다면서. 왜냐하면 코인이 패권 전쟁에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비트코인을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던 거예요. 미국만? 중국만? 러시아만? 아니요. 개발도상국 정부도 뭐 부탄이다, 뭐 키르기스스탄입니까? 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코인에 급진파잖아요. 막 그 채굴 지금 뭐 아예 시티 만들고 저기 아랍에미리트 뭐 이제 미래 석유 그 이상의 먹거리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이 급진파들이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눈 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뭐에 눈을 떴다고요? 아, 이거 어차피 못 막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엄청난 손해를 왜 본다라고 하는 걸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왜? 법정화폐 그 맨날 찍으면 뭐합니까? 달러 대비해서 맨날 평가 절 하나 받고 나중에 달러 뭐 무제한 찍어버리면 더 큰 손해는 미국이 아니고 제3국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미리 코인이라고 하는 걸 선점해 놓으면 비트코인 어차피 수량도 제한돼 있고 이거 뭐 패권 다툼에 쓰는 핵무기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거 쟁여놔야죠. 우리도 핵무기 들고 있어야 뭐 이거 꼭 쓴다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미리 선점하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급진적이 된 겁니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지식이 전 절대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만 있어도 안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현금만 있어도 안 되고요. 버텨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통한 깨달음이 없잖아요. 리스키 테이킹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바이더 딥을 한다고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버티신 분이시라면 심지어 여기서 최근에 뭐 바이더 딥을 하셨다? 저는 승리할 자격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구독자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그깟 5개월 못 기다릴 소냐. 이런 마인드로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